안녕하세요. 경제원론 기말고사 PPT 중소기업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 블록체인이란, 두 번째 블록체인의 종류와 발전, 세 번째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네 번째 중소기업의 특징, 다섯 번째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제3자 또는 조정 없이 많은 참가자 사이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기술이며 수정 및 조작으로부터 보호받는 거래 기록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안전한 분산 책임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거래를 온라인 블록으로 표시를 하고 이 블록은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디바이스 코드에 체인으로 기록되기 전에 네트워크들이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모든 거래의 명확한 기록을 보여주는 블록을 체인에 추가를 하면 블록체인 체인이 완성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의 첫 번째는 비변조의 어려움입니다. 실명, 거래 내역 등 인증이 필요한 정보가 여러 주체에 분산되어서 저장되는 것이 블록체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가 자동으로 이행될 수 있는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을 컴퓨터 코드로 프로그래밍하기 때문에 조건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거래가 가능해서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중개 필요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한 단계를 더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3자의 중개 필요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중에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위변조의 어려움을 뽑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거 블록체인을 활용을 한 불동산 거래 어플인데 자산을 직접 자산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화폐로 전환한 다음에 실명 거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조 변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의 안정성 보장, 비대칭성 해소. 두 번째로는 정보 공유와 거래 자동화로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세 번째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중개 필요성이 감소되어 신뢰 비용이 감소한다. 네 번째로 기업 조직, 시장 정보 역할 형태에 영향을 준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블록체인의 장점 중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정보의 안정성 보장과 비대칭성 해소를 뽑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블록체인의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블록을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때 정보를 해킹을 하거나 변조를 하기 위해서는 해시 값을 다음 네트워크가 다음 블록을 생성하기 전에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걸 모두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위조 해킹이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단점은 투명성, 비가역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블록체인에 남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치 않은 참여자가 내용을 열람하려고 해도 막기 힘들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의 거래 내역 작성을 위해 수없이 많은 컴퓨터, 네트워크 활용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보다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단점으로 두 번째 원치 않는 참여자가 내용을 열람하려고 해도 막기 힘들다를 뽑았는데요. 아까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모든 참여자들이 블록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를 이 사용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록체인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보시면 블록체인의 세계 시장 규모의 전망은 2018년 현재부터 2030년까지 3만억 US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다수와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더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효과가 높고 중앙 집중 업무 처리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수의 참여자들의 합의도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해보고 업무 절차 개선 및 성과 사례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기업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응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의 종류와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종류를 검색해보면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리고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세 가지 블록체인이 있는데요. 먼저 퍼블릭 블록체인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이 익명으로 참여할수록 되어 있고 거래를 검증하거나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 블록체인 유지를 위해 참여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말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미리 정해진 참여자들만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해진 권한만을 이용하거나 행사하게 되는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분산 원장에는 특정 기업이 관리 권한을 갖는 분산 원장 시스템과 다수의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분산 원장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뭐냐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중간에 속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정해진 참여자들만의 권한을 가지고 협의체를 이루어 결정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 속도가 향상되고 네트워크 확장성 문제가 해결 가능해서 거래가 속도가 기존의 블록체인들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소시엄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면서 이 과정에 참여자가 누군지 식별 가능하게 되어서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정보 유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참여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 속도를 높이고 함께 공동으로 거래 방식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블록체인들의 특징을 표로 살펴보시면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을 하게 되어서 보안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블록체인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폐로서의 블록체인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화폐로서의 블록체인이 왜 잘 쓰이지 않고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비트코인을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법정 소통화를 쓰지 않고 익명성이 필요한 곳이라면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화의 가치가 불안정하다면 또 사용이 불가하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가치의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로서의 블록체인이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는 편리성과 비신뢰성으로 세상을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중앙집권이 분산, 자율, 신뢰를 전제하고 신뢰라는 전제가 불필요하며 그거에 맞는 규제와 감독, 처벌에 대한 운용이 이루어지면 부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네트워크 내에서 화폐로서의 블록체인이 자동적 집행이 가능을 하게 되면서 화폐로서의 블록체인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결제, 소금융, 보험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보시면 첫 번째로 청산 결제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간, 국가 간 청산 결제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디지털 에셋 홀딩스, RBS 등에서 활용 중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송금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송금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비자 유럽 등에서 활용 중인데 지난 과제 때 조사를 했던 비바 리퍼블리카에서도 해외 송금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 거래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시장의 중개인 배제 및 거래 시간을 단축하여서 증권 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품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의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를 하여서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활용입니다. 정부는 전자투표를 할 때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투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덴마크, 호주 등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시민권입니다. 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신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기록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나 부동산 소유권 같은 경우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온두라스에서 지금 활용 중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록물 관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발행 문서 관리를 위해서 종이 문서는 미변조가 쉽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디지털 서비스청, 미국 버몬트주 등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예를 살펴보시면 전력 거래에도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결합하여 서비스 제공과 결제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 대출을 하는 경우에 등기소나 은행 등에 직접 가서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한 해에 190만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변조가 쉬워서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종이 증명서는 따라서 국가의 공적 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켰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나 은행에 직접 가야 할 불편도 덜고 공적 정보에 대한 공신력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하나의 의료 플랫폼인 헥스의 사례를 뽑아왔는데요. 가족력, 유전정보, 신체정보, 생활환경 등과 같은 의료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담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하여 앱을 통해서 건강과 의료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의 건강관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평생의 건강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암호화 및 접속 권한 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개념은 상대적인데요. 대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너무 영세한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는 지표는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질적 지표로는 독립성, 시장 지배력,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 등을 들 수 있고 양적 지표는 자본 금액, 매출액, 자산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실, 근로자 수, 자산 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의 문제점 중에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건 정보 보안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17년도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조사 건수가 97%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사이버 사고 신고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 공격에 따른 기술 유출 등으로 3년간 피해액이 3천억 원을 웃도는 현실입니다. 이때 정보 보안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문제점은 인적 오류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IT 인프라 정보 보안 담당자들은 전문 인력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종 보안 관리를 실수를 하거나 내부인의 공격에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이런 경우에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책에 따라 사용자별로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권한에 따라 시스템 접근과 특정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접속 및 작업 내용은 로그 기록하며 권한의 행위 시 관리자에게 알림 및 자동 차단을 합니다. 이러면서 할당된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보 보안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프로세스 수동 관리입니다. 수동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 인적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채용에 따라서 인력 변동이 잦은 편인데 이때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를 수동으로 하면서 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프로세스 수동 관리를 자동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 산재되어 있는 계정을 생성부터 해석까지 주기적으로 자동 취합 및 통합하고 관리합니다. 패스워드도 변경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을 하고 패스워드 대장을 자동 생성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계정과 패스워드 등에 대한 일어남이 자동화된 보안관리 정책 구성으로 보안성 강화를 높여서 보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결되지 않은 너무 많은 정보 보안 도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예산 문제로 보안 제품을 필요에 따라 각각 도입한 경우가 많아서 솔루션 각각 특징 및 기능의 차이로 인한 연동 문제점, 사용 시 번거로움, 장애 발생 시 일어나는 대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7가지의 솔루션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축을 하여 2개 이상의 솔루션을 통합 구축을 할 경우에는 하나 이하의 상에서 동일한 정책과 프로세스로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가 가능하여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취업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중소기업 정보 접근성에 대한 생각은 가장 높은 것은 중소기업의 탐방 체험 기회가 적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취업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밝혔습니다. 이때 중소기업 입사가 망설여지는 이유에서 첫 번째는 연봉 및 복지 혜택 부족이지만 안정적인 교양 및 미보장 및 두 번째를 이었는데요. 이때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업자가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뀜에 따라서 정보 보안 문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하여서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관점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 보안 관점입니다. 분산 저장 기술은 위조, 변조, 방어가 용이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의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분산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위조, 변조 시 신속하게 확인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경로 일부에 대한 접근 권한은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치고 정보 밀변조 시도 시 분산 공유는 타 정보와 비교 검증하여 동일하지 않는 경우 거짓 정보를 판별하여 타 정보의 내용대로 자동 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산 공유 방식은 기존의 중앙 관리자 통제 방식 대비해서 정보 유통 관리는 채널이 많고 해킹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으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체가 해당 산업 내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 유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규제 관점입니다. 국내 블록체인의 시장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기업 비즈니스 관점 활용은 적극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는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여 IC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CO 허용 시 가상화폐 가맹을 통하여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기존의 상장 기업들도 유상증자, 채권 발행 등 전통적인 방식 외에 ICO를 통한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 블록체인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ICO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업 가치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지만 기업 비즈니스 관점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비즈니스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관련 정보의 수집, 유통, 관리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삼성의 경우에 금융계열사와 비즈니스 통합 관리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넥스레자를 개발하여 비즈니스 운영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생산, 물류 등 영업활동에 직접 적용하여 매출 증대 또는 수익 제고를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SK CNC 등은 해운 물류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비즈니스 영역 발굴입니다. 블록체인 원천 기술 역량을 보유한 시장 선도 기업들이 블록체인 중심 기업 영역을 새롭게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상화폐 개발 및 거래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 산업별 포진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회사의 니즈에 맞게 활용을 하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신산업 영역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인된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물품 납입의 확인 그리고 관리자 개입 없이 지속적으로 대금 지급을 실행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탈중앙화 성격을 강하게 띠는 블록체인이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고 개발자들의 간섭이 없으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비상장 주식을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 미발의 확인서 형태로 유통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하여 비상장 주식의 지분 변동을 기록하고 경영자의 소유권 변화와 경영자 보상,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왜곡되지 않고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장외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중소기업의 가치를 할인시키는 기업 경영의 폐쇄성과 지분 거래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상장 주식의 장단점인데요. 시간이 남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융자와 투자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관련 기관 및 시행 조직에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구축을 하고 참여 기관 및 인증 기관별로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합의하여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방식은 적격자를 발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여서 신청으로 추가 증빙이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고 지원 제도의 홍보 부족이나 지원 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지원 기피나 지원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록을 통하여 기관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함으로써 한층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언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